여러분, 산업화 세대들이 운다. 이 산업화 세대라는 분들은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거든요. 예, 뭐 58년생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를 일반적으로 산업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가 운다. 왜 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산업화 세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생각보다 벌어놓은 게 없어서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이 대학을 졸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벌었던 돈을 다 그들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민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국민연금도 여러분 월 평균 수령액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57만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57만 2천 원. 이거 가지고는요 생활을 못 하거든요. 물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 수령액이 245만 9,7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뭐 그 사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평균이 57만 2천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도 수두룩하다는 이야기. 수두룩하다. 진짜 많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이하 받으면 지금 산업화 세대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일해야 됩니다. 나이가 말입니다. 60세가 됐다고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은퇴 나이하고요, 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하고요, 이게 틀려요. 이게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60세입니다. 60세.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올해부터 63세가 받을 수 있습니다. 63세. 만이죠. 이거 만 63세. 그리고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퇴를 했는데, 그죠? 만 60세에 은퇴를 했는데 3년 동안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득 크레바스라고 이야기하거든. 크레바스. 완전히 쭉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안 벌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2033년부터는 65세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65세로까지. 65세로까지 늘어나면 심각한 것은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 건당 1,500원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먹었더라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거. 실제로 일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일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령별 취업 인구 중에 임시 일용직하고요, 비임금 근로자 비율입니다. 임시 일용직 55세 이상이 27.8%나 됩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 말입니다. 그중에 비임금 근로자는요 37.1%예요. 전체는 64.9%. 엄청난 인원이 말입니다. 임시 일용직이나 비임금 근로자라는 거예요. 이게 비임금 근로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료 가족 봉사자죠. 쉽게 말하면 자영업을 하면서 가족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면서 말입니다. 15세에서 54세까지는 임시 일용직이 17.4%고요. 비임금 근로자가 17.1%, 그래서 34.5%인데 55세 이상은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정관진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임시 일용직이나 비임금 근로자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둘이 이렇지 않다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청년 하는데요. 지금 장년들은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년들은. 그러니 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왜냐하면 임시일용직이나 비임금 근로자니까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60세 이상의 비율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35.6%인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5.5%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거예요. 게다가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275만 6천 명이나 되고요. 예, 275만 6천 명. 그중에 여러분 60세 이상은요 125만 5천 명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275만 6천 명 중에 125만 5천 명이 산업화 60세 이상 산업화 세대라고 하니까요. 참 이게 보면요. 저는 물론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취업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당연해요. 예. 그런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것도 배려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규 일자리를 만들 때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당연히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라는 게 여러분, 군대라는 게 우리가 국방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의무면 말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게 의무인 거예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병사 월급을 30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이야기하는 200만 원까지인가요? 올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여기도 국방 포퓰리즘이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것은요. 취업을 준비하라고 돈 주고 예, 집 사라고 돈 주고 저는 이런 것보다가 말입니다. 일자리를 늘려줘야죠.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젊은이들에게 늘려주는 게 중요한데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 포퓰리즘의 돈을 가지고 장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산업화 세대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산업화 세대들만큼 고생한 세대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예, 주 7일 일하면서요. 묵묵히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그 원칙 하에 나는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산업화 세대예요. 산업화 세대는요.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입니다. 앞만 보고. 곁눈질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곁눈질도 못했어요. 앞만 보고 쭉 달려왔던 세대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지금 빈곤이 최악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빈곤이 말입니다. 예, OECD 선진국 클럽에서 1등입니다. 43.4%예요. 라트비아 같은 나라가 39%고요. 에스토니아가 37.6%입니다. 호주가 23.7%고요. 미국도 23.1%입니다. 일본은 20%입니다. 우리는 43.4%입니다. 이게 예, 노인에 대한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저는 노인의 빈곤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뭐 기초노령연금을 줘서 좀 해결을 해준다? 물론 뭐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재정을 풀어서 이게 빈곤율을 해결하기보다는요. 정년을 연장하고요. 또 시니어들의 어떤 취업을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문화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빈곤율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로 간다면 나라의 분란은 점점 커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60이 넘어도 창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홀로 창업자 보세요. 지금 429만 8천 명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단 한 번도
나홀로 자영업자가 429만 8천 명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예.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 경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에는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닥 경제가 무너지니까 산업화 세대들도 굉장히 고전을 겪는 겁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지금 4월에 141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0만 명에서 142만 명에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나홀로 자영업자는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이 근로자에 대한 정책,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갈라치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안정적인 근로자 정책, 노동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과연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봐서는요. 뭔가 잘한다 이런 생각이 참 안 들어요. 산업화 세대들에게 우리는요. 진짜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울게 만드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리는 것보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이 산업화 세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